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부가 2022년 장학금 수여자 75명을 선발해 약 18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뉴욕주 검찰에 전격 소환돼 부정대출 및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연방상원 통과에 힘입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이민 정책인 난민 신청자를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정책이 공식 폐기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이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접종받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노출된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코비드-19에 걸린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진료를 받으십시오. 뉴욕,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coronavirus를 방문하세요.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부가 2022년 장학금 수여자 75명을 선발해 약 18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동북부 지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5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 51명의 대학생, 10명의 석사, 9명의 박사과정 학생 등 장학생 75명을 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생 이상의 경우 각각 2,500달러 또는 3,000달러, 고등학생에게는 각각 500달러가 수여돼 총 17만 7,500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한미장학재단 기금모금위원장은 9일 본방송을 방문해 선발된 장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210명의 신청자 중 19%인 35명만이 공립학교 출신이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인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어려운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다카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서류 미비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등록금 신청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 좀 잘 뽑아서 주고 싶은데 응모하는 학생이 그렇게 적습니다.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학점이 조금 낮더라도 평소 가정을 위해 많은 시간을 일에 할애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며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소년소녀 가장같이 일주일에 막 20시간을 갖다가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가정을 서포트하면서 공부는 4.0이 아니고 3.5를 못 받더라도 공부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응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불행하게도 1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1%가 명문사립대학교고 일반 사립대학이에요. 재단 동북부 지부는 오는 9월 17일에는 장학금 모금을 위한 오찬 행사를 주최해 장학활동 소개 및 지원 요청을 하고 오랜 기간 기부를 해온 개인 및 기관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9월 17일에 대개는 그냥 뱅퀘트로 학생들 다 많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장학금을 수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여기 보시는 대로 펀드레이징 런치원을 해요. 저녁도 아니고. 그러니 그날 꼭 오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장학금 수여식은 오는 9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뉴욕주 검찰에 전격 소환돼 부정대출 및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자정을 조금 지난 시간 SNS에 오늘 밤은 뉴욕시에 머문다. 여러분은 내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을 보게 될 것이다. 위대한 나의 회사와 나 자신이 사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언급을 회피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위증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한 뒤 증언을 하는 데포지션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신문에 답변하거나 수정헌법 5조에 의거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기밀 문서 유출 등과 관련해 마라라고 리조트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이틀 만인 오늘 뉴욕주 검찰에 소환되는 등 형사기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늘 검찰 조사는 뉴욕주 대법원이 증언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며 그의 자녀들은 이미 뉴욕주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연방상원 통과에 힘입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섰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역대 최저를 기록한 36%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지난달 지지도 39%보다 1%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또 민주당 유권자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는 78%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달보다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는 12%로 지난달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를 회복한 것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메디케어 약값 낮추기, 전기차 구매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이민 정책인 난민 신청자를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정책이 공식 폐기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한 멕시코 대기 이민 정책의 폐기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멕시코 대기 정책이 지역적인 결함이 있고 부당한 인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질서 있게 이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대기 정책은 중남미인들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19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시행된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난민들은 멕시코의 수용소에 머물면서 성폭행과 납치, 살해 등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반인권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멕시코 대기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뒤 즉각 폐기 결정을 내렸지만 텍사스주 등이 폐기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랜 소송전 끝에 마침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느린 시내버스는 맨해튼의 102번 버스로 시속 4.6마일에 불과하며 퀸즈에서는 32번 시내버스가 가장 느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공익연구그룹은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와 할렘을 오가는 102번 시내버스가 시속 4.6마일로 가장 느리며 이는 시속 5마일로 날아다니는 나비보다도 느린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퀸즈에서 가장 느린 시내버스는 잭슨하이츠에서 맨해튼 펜스테이션 구간을 운행하는 32번 버스로 시속 5.5마일로 뉴욕 시내버스 중 4번째로 느렸습니다. 가장 연발차기 많거나 한꺼번에 몰려오는 버스는 브루클린 12번 버스로 조사됐으며 퀸즈에서는 리치두드와 플러싱으로 가는 58번 버스가 가장 믿을 수 없는 시내버스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원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준공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지난 7일 전체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추모의 벽 준공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따른 사의를 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한미 군사 방위는 확고하고 경제와 기술, 외교 등의 분야에서 결속은 강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상원은 추모의 벽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한국 정부 및 국민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페이스북에 추모의 벽 준공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상원은 결의안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높이 평가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 대사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법안은 2015년 3월 하원에 발의돼 이듬해 2월 통과됐고 2016년 9월 상원을 통과해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인플레이션율이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6월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8.5%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40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6월 9.1%보다는 0.6%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또 이는 경제 전문가의 7월 전망치 8.7%보다는 0.2%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2월 7%, 3월엔 8%를 돌파한 뒤 6월에는 9%를 넘어섰다가 하락으로 반전된 것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깝지만 상승이 둔화됐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준은 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을 둔화시켰다는 신호가 나옴에 따라 오는 9월에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노동 생산성이 2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2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이 1분기보다 4.6% 하락했으며 이는 1분기 7.4%로 74년 만에 최대폭 하락에 이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추정한 5% 하락보다는 양호한 것입니다. 또 단위 노동 비용은 1분기에 전분기보다 12.7% 오른 데 이어 다시 2분기에도 10.8% 오르는 등 두 자릿수가 상승함에 따라 노동 생산성을 둔화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분기의 시간당 임금도 전분기보다 5.7%, 1년 전보다 6.7% 상승하는 등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생산성이 올라야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데 지금은 임금은 오르는 반면 생산성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분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자동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온라인 물가가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온라인 물가를 보여주는 아도비 디지털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도비 디지털 물가지수는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3.6%씩 오르는 등 지난 6월까지 무려 25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하다 하락한 것입니다. 아도비 디지털 물가지수에 포함된 18개 분야 중 7개 분야가 지난달보다 하락했으며 특히 전자제품은 1년 전보다 9.3%, 6월보다 2% 내리는 등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또 의류가 1년 전보다 1% 내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2개월 연속 하락했고 전달보다는 6.3% 떨어졌습니다. 이어 완구류, 컴퓨터, 스포츠용품 등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식료품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3.4% 오르면서 18개 분야 중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달 온라인 매출은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매출 호조와 함께 73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20% 급증했습니다. 연방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치솟으면서 지난달 부동산 시장에 나온 주택 매물이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리얼티닷컴은 지난 7월 부동산 시장에 나온 주택 매물이 1년 전보다 30.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매물은 지난 5월 8%, 지난 6월 18.7% 증가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했고 3개월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주택 매물이 폭증하는 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모기지 금리가 급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주택시장은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변하면서 구매자들의 협상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물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며 일주 지역은 여전히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 중간 가격은 44만 9천 달러로 1년 전보다 17% 오르면서 지난 6월 사상 최고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